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까? 오늘 소개할 책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최소한 위기에 빠지는 타이밍은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 피터 터치는 역사 동력학을 연구하는 코네티컷대 교수입니다. 역사 동력학이란 역사의 수학과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저자는 2010년 미국의 정치적 불안이 2020년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극우 정치 세력과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그의 전망은 일정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터친의 문제의식은 국가의 붕괴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기부터 약 300건의 위기를 분석했더니 국가 붕괴를 부르는 핵심 키워드가 추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엘리트의 과잉 생산이었다고 터치는 말합니다. 엘리트가 증가할수록 권력 다툼이 치열해지고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부를 독점하려는 엘리트들 때문에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고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지 못한 낙방생들은 지배 질서를 흔드는 반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 엘리트 과잉이 국가까지 무너뜨린다고 터치는 결론 내립니다. 아시아 최강자였던 청나라 역시 엘리트 과잉으로 수명을 다했다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청이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제국주의 침략에 앞서서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1850년 청나라 인구는 200년 전인 17세기보다 4배 늘어났습니다. 농민당 경작지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실질 임금은 크게 감소를 한 반면 인구 증가로 엘리트 지망생은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사회 불안이 커지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시험에 떨어진 엘리트들이 폭동을 주도합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 역시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그리고 영국의 장미전쟁 역시 그 원인을 내밀히 들여다보면 귀족들의 재산 축적과 보통 사람들의 가난, 그리고 인구 증가가 겹치면서 빚어진 비극이라고 저자는 진단을 합니다. 흥미로운 가설도 등장합니다. 일부 일처제 사회보다 일부 다처제 사회가 국가의 멸망이 더 빨리 온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다처제 국가는 1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일부 일처제 국가는 200년 이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다처제의 지배계급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빨리 엘리트 지망생들, 말 그대로 자녀들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링컨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엘리트 과잉 생산 시대의 수혜자들입니다. 링컨이 집권하기 전 미국은 남부 귀족 집단이 지배를 했습니다. 1830년대부터 링컨이 당선된 1860년대까지 미국의 상대 임금 비중, 즉 경제 생산량에서 노동자 임금으로 지불된 액수가 5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경제가 좋았던 1820년에서 1825년 사이 한 사람 이상이 사망한 폭동이 고작 한 번뿐이었는데 링컨이 당선되기 전인 5년 전 38건의 치명적 폭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한 빈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백만장자, 요즘으로 치면 억만장자는 대여섯 명에서 1870년대 545명까지 폭증을 합니다. 노동자는 가난해지는데 엘리트는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불만이 폭발한 미국인들은 지배계급 대신 가난한 변호사 출신이었던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경제 성장에 맞춰서 노동자 임금이 나란히 증가를 했습니다. 노동자가 잘 살아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는 사회적 합의 덕분에 빈부격차도 크게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상대 임금은 40년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엘리트 계층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독차지하는 바람에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는 부의 왜곡, 이른바 잘못된 부의 펌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1년 6만 6천 가구에 불과했던 미국의 천만장자는 2019년 69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반면 노동자가 받는 중위 실질임금은 1976년 시간당 17달러에서 2016년 18.9달러로 40년간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학력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대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76년 시간당 27달러 수준에서 34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는 33달러에서 43달러로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면 고교 졸업자는 19달러에서 18달러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그동안 크게 성장을 했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미국인 전체 인구의 64%는 40년 전보다 못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선 엘리트 지망생들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대학 진학률은 1950년대 15%에서 오늘날 60%까지 늘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나눠 먹을 파이가 그대로라면 낙오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좌절한 노동자들 역시 사회 전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트럼프입니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기보다 민주,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사실 가난한 노동자보다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지 못한 낙오자들이 지배 질서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보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극우 포퓰리즘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캔슬 컬처 문화 역시 위기 때 강화가 됩니다. 반면 엘리트 계층은 평등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차별을 키우기까지 합니다. 부자들이 상속세를 없애기 위해서 국민이 고생해서 번 돈을 정부가 노린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면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들 의견에 동조를 해서 부자 정당에 투표하는 아이러니가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데올로기까지 조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부의 불평등과 엘리트 과잉은 미국 못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대졸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지만 고급 학위를 가진 인재를 소화할 만한 일자리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이 50만 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자 중 30%가 백수인데 특히 30세 미만 박사학위자 절반 가까이가 무직이라고 합니다. 터친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붕괴 예보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커지면서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 갈등공화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치 경험 없는 윤석열을 찍었다가 마음의 상처만 크게 입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트들이 만연을 위해 행동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른바 사회계약, 전후합의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후합의는 강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보다 빨리 인상하려는 노력, 부자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복지 강화를 의미합니다. 터친의 분석대로 역사 예보가 가능해진다면 역사적인 재해나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갖게 됩니다. 한국 출판인 회의가 차기 대통령에게 이 책을 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성자였습니다.